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한국 제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방문한 자리에서는 포스코 본사의 전남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도 건의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했습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란 주제로 호남과 PK 지역 1박 2일 순회 일정에 포함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은 겁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987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누적 생산량 1억 2천만 톤을 생산한 세계 최대 규모 용광로인 제1고로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철이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이 모든 것을 우리 제철이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과 제철산업이 상호 공존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이 산업 발전에 늘 주축이 되어 왔고 또 우리나라 4대 수출품이 자동차와 조선인데 이 역시도 바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 당선인에게 최근 지역사회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본사의 전남 이전, 전라선 고속철 예타 면제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광양항을 방문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광양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거듭 확인된 만큼 전남의 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도내 323개 착한 가격 업소를 일제 정비하고 운영이 잘 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집중 홍보해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별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물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조 측이 법원에 학교 법인의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학교 법인인 양남학원의 파산과 광양보건대의 폐교를 요구하며 최근 법원에 학교 법인의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져 학내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노동 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중간 딜러를 통해 거래한 내용이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한수원에 납품도 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뒤 부당 수익을 챙겨온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에 블라인드와 가구 등을 납품하는 A사회적 기업. 국내 최대 규모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회계 직원 C씨는 A기업이 한수원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으면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주고 수익을 챙겼다고 말합니다. 한수원에는 A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중간 딜러와 연결된 업체가 납품을 하고 A기업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90%는 실제 납품한 업체에 송금한 뒤 거래액의 10%를 이익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납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없고 담당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A기업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기업 간부와 회계 직원들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납품업체가 발행해야 하는 물품 견적서를 거꾸로 한수원 딜러가 보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우선 구매 실적이 필요한 한수원이 딜러와 함께 구매 방식과 수량을 조율해 A기업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인 겁니다. 여러 차례 그
견적서나 피드백 전화 통화로 오고 가면서 견적이 마무리되면 그거에 대해서 납품이 진행이 되는데 한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수원 딜러가 견적서를 본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수력 원자력 측은 내부적으로 사회적 기업 구매를 장려하는 건 맞지만 딜러를 통해 A기업과 거래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기업 측은 독자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실적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난다면 손쉽게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노동 착취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난 A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순천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여수 MBC 보도 내용과 관련해 A 사회적 기업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현장 방문과 서류 검토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경찰에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시 관내 57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피해 신고 확산을 위해 어제 삼산면 검은도와 초도를 시작으로 도서 지역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1년 동안 접수하고 있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관련해 대부분 고령인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으며 특히 섬 지역에 희생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어제부터 도서 지역 피해 신고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피해자가 많았던 섬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연좌제와 같은 피해의식이 남아있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경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 개선 사업 대상지로 광양 송금지구와 고흥, 강산지구 등 14곳이 선정됐으며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배수장과 배수문 설치 공사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나주와 보성 등 11개 시군, 15개 지구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올해 침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실시 설계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목포시장 선거전에서 목포 신안 통합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원칙적으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 논의는 지난 2020년 7월 현 김종식 목포시장과 현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며 시작됐습니다. 2년여 시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통합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민주당 소속 출마 선언 때도 무소속 출마 선언 때도 목포와 신안의 1단계 통합을 거쳐 2단계 무안까지 무안반도 통합을 내걸었습니다. 신안 목포 1단계 통합, 무안 목포 2단계 통합을 거쳐서 큰 목포를 만들어서 통합 목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목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침내 출마를 선언한 김종식 목포시장도 목포 신안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걸 언급하며 목포 신안이 통합될 경우 통합시장에는 뜻이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통합시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합시장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현직 목포시장들이 통합론을 전면에 내건 것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후보들 역시 원칙적으로 목포 신안 통합에 찬성합니다.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강성휘 예비후보는 1단계 신안, 2단계 무안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영암군과의 경제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인두 예비후보는 시군 통합에 찬성하지만 무안반도 통합 실패 사례 반성, 통합의 역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고 선거용 의제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최용림 예비후보도 신안 무안과의 통합으로
경제 권역을 넓혀야 하고 각 지역의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비좁은 땅에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에 4,000명대에 이르러 300명대의 순천, 500명대의 여수 등보다 확장성이 떨어지는 목포시.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후보들의 정책 대결로 신안군의 마음을 얻고 시군 통합을 위한 청사진도 구체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제52주년 지구의 날과 여수시 2050 탄소 중립 선포 1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시내 전역에서 기후보호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수시와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건강한 생명 회복, 녹지를 답하다라는 주제로 미평공원 등 시내 일원에서 기후보호 주간 행사를 갖고 관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회,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나도 탄소 사냥꾼 상가 모집과 해양 생태환경 수중 정화 활동, 타운홀 미팅과 충무공 플라스틱 헌팅 활동, 제52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 등입니다. 순천시가 대로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계단식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점을 고려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2년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과 베트남, 벤부항공의 5월 무안 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을 허가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은 제출하지 않아 재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